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서 작성 심층 분석.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진정서의 전략적 활용.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행정민원과 달리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초기 대응 실패 시 피해가 확대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의 은폐나 축소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으로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고등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 진술서가 작성된 지 3년 후에야 외부로 알려지고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교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진정서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서는 상당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폭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의 특별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숭이초등학교 사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의 학교폭력 보고 절차 위반과 진술서, 분실 등 사건 은폐 축소 시도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제출 대상 기관별 역할과 특성. 교육청의 감독권과 특별감사. 시도교육청은 관할 학교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재조사 명령, 행정지도, 징계권고 등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전담기구 구성 소홀, 보고절차 위반 등에 대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수사 미흡에 대한 고충민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수사하여 범죄 수사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근거와 위반 유형. 학교폭력 예방법상 의무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신고 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14조 전담기구 구성. 학교회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15조 예방교육. 학생과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20조 보고의무. 통보받은 소속 학교회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판단 기준. 교육청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위반 유형이 자주 발견됩니다. 보고절차 위반.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48시간 이내 보고하지 않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전담기구 운영 소홀. 학년 초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내부 결재 없이 운영하거나 구성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실시하는 경우, 증거인멸 시도.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진정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전략. 제목과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제목은 사건의 핵심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시.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및 제20조 위반. 은폐 의혹 관련 특별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진정서. 진정인 인적사항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대리인 자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진정 취지의 법적 논리 구성. 진정 취지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적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시.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지체 없는 보고 의무, 제14조의 전담기구 구성 의무, 제20조의 심의위원회 통보 의무를 위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중학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급한 특별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체계적 기재.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사실관계 기재가 핵심입니다. 언제 학교폭력 발생일 시, 최초 신고일 시, 학교 대응 지연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2025년 8월 15일 학교폭력 발생, 8월 20일 보호자 신고, 9월 15일까지 한 달간 미조치. 어디서, 피해 발생 장소와 은폐 의혹 부서를 명확히 구분. 학교 내 교실에서 발생, 교무실 및 교장실에서 은폐 시도. 누가 피해자, 가해자, 관련 교직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담임교사, 교감의 대응 미흡. 무엇을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교육청 보고, 지연. 피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위법부당성의 다층적 논증. 법적 의무 위반. 학교폭력 예방법상 구체적 조항 위반을 명시. 제13조 지체 없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교육청 보고가 48시간을 초과하여 5일 지연.
제16조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분리조치 및 심리상담 지원 미이행.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은폐로 인한 추가 피해 위험성 강조. 가해 학생과의 분리 미조치로 추가 폭행 및 보복 위험 상존. 학급 내 따돌림 심화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확대. 사회적 공익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부각. 학교폭력 은폐 관행으로 인한 다른 학생 학부모의 교육기관 신뢰 저하. 법적 의무 불이행이 교육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요청사항의 단계적 구체화. 긴급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즉시 분리조치, 전학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증거보전, 관련 문서 및 통신기록 보전. 추가 증거인멸 방지. 2차 피해 방지. 가해 학생 및 방관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 재조사 및 책임자 문책. 교육청 특별조사, 전담조사관을 통한 객관적 재조사 실시. 책임자 징계, 보고, 지연 및 은폐 시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개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매뉴얼 강화. 학교폭력 신고조사 매뉴얼 개선 및 교육 강화. 감독체계 정비. 교육청의 학교 감독 기능 강화. 투명성 확보.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첨부 자료의 전략적 활용. 핵심 증빙 자료. 학교 공문 및 통신 기록. 보고, 지연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및 문자 메시지.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 기록. 피해 상황과 2차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병원 진단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추가 보강 자료. 목격자 진술서. 학교폭력 목격자나 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 학부모 연대 서명. 집단 민원의 성격을 부각하여 행정기관의 관심을 유도. 전문가 의견서. 교육학 또는 법학 전문가의 사건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실무상 유의사항과 성공 전략. 진정서 작성 시 핵심 원칙. 객관성 유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법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서술. 구체성 확보. 추상적 비난보다는 구체적 법조문 위반과 시점별 대응 미흡 사례 제시. 시급성 강조. 미성년자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의 공익적 필요성 부각. 다단계 대응 전략의 병행.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각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론 대응. 교육 전문 기자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정치적 압력.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통한 정치적 관심 제고. 시민사회 연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압력 형성. 신고자 보호조치의 적극 활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누설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서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작성과 다각적 대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